그래서 앞에 재밌는 용수철 얘기는 끝났어. 0.1m인 용수철을 xm만큼 느리는데 필요한 이량이 요거야. 근데 0.1에서 0.3만큼 되면은 늘어나는 길이가 0.2죠. 여기다 0.2 넣고 푸는 겁니다. 끝이에요. (0.2) 넣으면 0.04니까 100분의 4 곱하기 200이니까 8이니? 8줄. 아 재밌다. 물리 공부 다시 해가지고 니네 다음 겨울방학 때는 물리원 수능 특강 해줄까? 14번. 봅시다.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3, 그다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는 5,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는 2인데 문제에서 0부터 4 fx dx를 물어봤어요. 자, 제가 이제 어떻게 푸나 보세요. 지금 얘네들 구간 끝점들을 보면은 마이너스 1, 0, 3, 4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맨 처음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이라 그랬어. 그럼 요렇게 면적이 3이란 얘기야. 괜찮아요? 괜찮죠? 함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오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란 얘기야. 그럼 이렇게 3이고 여기가 2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2라 그랬거든? 그럼 봐봐. 이걸 또 잘라가지고 요만큼이 2란 얘기야. 그럼 전체가 3이었으니까 여기 1인 거 아니야, 그지? 문제에서 0부터 4까지 물어봤으니까 요만큼 해가지고 답 2예요. 4예요, 4.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서술하려면 좀 피곤한데 방금 한 걸 그대로 서술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1, 4 fx dx에서 이게 공식으로 해야 되니까 0, 3, 마이너스 1, 0 필요한데 마이너스 1, 0이면 저기 있다. 봐봐. 마이너스 1, 3 fx dx 더하기 3 뭐라는 거야? 이게 어려워. 서술하기가 짜증나. 봐봐. 3부터 마이너스 1 fx dx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4 fx dx를 하면 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얘 아래끝 위끝 돌려가지고 여기 봐. 얘 아래끝 위끝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위끝이랑 아래끝을 연결한 거거든. 맞아? 이거 계산하면 공식상 어떻게 된다 그랬어? 3, 4 fx dx 된다 그랬지? 맞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왜냐면 내가 아래끝 위끝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넣어? 요게 5야. 그럼 3부터 4까지 2인 거 찾았지? 여기서 0, 3 fx dx 더하기 이거 뒤집어서 와우 4, 3 fx dx를 하면요 아니지 3, 4 여기 또 위끝 아래끝이 이어져 가지고 0, 4 fx dx가 되는데 얘가 2고 요게 아까 몇이었어? 이어서 4야. 힘들어. 여기까지 돼? 근데 이 풀이는 필요는 없어. 근데 니네가 내신 봐야 되니까 혹시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쌤들도 알아. 이렇게 서술하기 힘든 걸. 내면 진짜 양아치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0, 4 fx dx 구하는 거야? 구했네. 됐다. 뭐 이렇게 윗끝 아래끝을 조절해서 맞추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이제 공식은 아니지만 서술할 때 이런 게 더 편하거든. 굳이 아래 끝, 위 끝을 맞추지 않더라도 이런 게 돼.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1, 4 fx dx에서 마이너스 1, 3 fx dx를 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수열 비슷한 거, 수열 비슷한 거. 수열에서 S10 빼기 S6 하면 A7, A8, A9, A10 남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이너스 1, 4 fx dx에서 마이너스 1, 3 fx dx를 날려. 그럼 몇부터 몇까지 남아? 굿! 이게 훨씬 직관적이에요. 내가 억지로 이 아래 끝, 위 끝을 막 돌려가지고 니들한테 풀어줬지만 훨씬 직관적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03fx-dx에다가 34fx-dx 더하는 거지. 근데 니들이 이렇게 서술할 일이 있다 없다? 뭐 N간에선 없다. 니들 이렇게 서술할 일이 N간에선 없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서술해드린 거고. 보통은 저렇게 색칠놀이로 끝내시는 거예요. 빌립 이해돼? 끝. 자, 다음은 뭐 이렇게 잘 풀어왔어. 질문들이 없어. 128쪽 21, 22, 26 요 세 개 풀면 끝이네. 자, 함수 분석부터 갑시다. 절대값 2개짜리 fx로 줄게. 이 절대값 2개짜리 언제 여러분들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고등수학 상 배우실 때, 아니 공통수학 1 배우실 때 부등식 단원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 풀 때 등장했던 거야. 어떻게 푸는 거야? 얘가 0 되는 x값이랑 얘가 0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3개로 나눠가지고 이 식을 세 구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거죠. 너 늦게 와가지고 수업 방해할 거야? 앉아. 너 젤리 놓고 갔어? 자, 아니야. 알겠지? 찾았어. 제가 놓고 간 척하면 속지 말겠지? 자, 이거 봐야지. 내가 바로 찾아줬죠. 니들 안 낚이게. 너 무슨 말인지 뭐지 궁금하지? 네가 늦게 와서 모르는 거야. 이거 봐.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x도 x 플러스 2도 둘 다 음수여서 밖으로 나올 때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요게 양수고 요게 음수여서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안 달고 나와. 그럼 x 지워지고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양수여서 그대로 나와. 2x 플러스 2. 뭐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2잖아.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이렇게 내려온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2라는 상수함수고, 그 다음에 0 이상일 때는 0 넣으면 2잖아. 여기서부터 기울기 2짜리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밥그릇 모양이라고 저한테 배우셨습니다. 밥그릇 모양이라고. 연우 기억나지? 멍치지 마. 기억나요? 밥그릇 모양?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거 이렇게 풀었잖아. 나 이거 이미 강의했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 풀잖아? 그럼 이거 우리 예전에 함수로 그냥 풀었어. 이거 함수 그려놨지, 밥그릇. 이 함수 뭐야? y는 4. 이 그래프죠, 이거. 근데 봐봐. 이게 지금 y값이 2지. 여기 y값이 몇이야? 4지. 그럼 y증분이 2네. y증분이 2면 이거 x증분은 1 아니겠니? 왜냐면 기울기가 2니까. 이해돼, 너?
어.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1이야. 여기도 y증분 2지. 여기 x증분 1이겠지. 왜냐면 기울기가 2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4보다 작은 건 어디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근데 너네 지금까지 이런 공부 안 했는데 그냥 부드럽게 이해가 되죠. 한 1년 쉬었잖아, 이런 공부를. 그냥 수학 공부를 오래 하면 그렇게 돼. 머리가 수학적으로 바뀌어서 다른 단원 공부해도 잘 돼요. 확통 빼고. 뭐 어쩌라는 얘기야? 이제 문제를 푼다는 얘기야. 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적분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이거 적분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2 적분하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요거 적분하는 거야. 문제는 끝났죠. 자, 끝냅시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해서 0이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고, 0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4가 돼야 되고, 1 넣으면 3, 0 넣으면 0.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기가 2, 4, 그 다음 높이 1이니까 3, 그럼 여기도 3, 여기도 4. 이렇게 면적으로 찾으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 사다리꼴 넓이 2개랑 정사각형 하나랑. 되죠? 박연우. 이거 맞았어요. 뭐야, 앙탈부래요. 22번.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세뱃돈 많이 받았나? 사촌 누나가 있어. 쌤한테요? 사촌 누나가 있어. 난 신청 없냐? 난 부모 없냐? 그런 뜻이 아니고. 사촌이 없다라는 건 그 의무하잖아. 부모가 없고 부모 형제가 없다는 얘기잖아. 왜 그런 애들아? 그런 패드립을 나한테. 물론 내가 애를 못 낳을 수는 있지만.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왜요? 저 모르겠는데. 아니야, 농담이야. 놀리는 거야. 사촌 누나가 있어. 얘가 넷이야, 얘가 넷. 설날 때 최대한 피하는 편이야. 그리고 애들 커서 잘 오지도 않아, 요새. 저 게장 한복 같은 거 선글라스 진짜 진짜 너무 멋져요, 쌤. A가 3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그래프는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그치? 근데 이제 0부터 적분을 할 거야. A가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적분으로 풀자면 0부터 3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즉 접힌 직선, x-3 그래프가 접힌 직선 플러스 3부터 a까지는 x-3. 이거 이제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아우. 이 뒤에 거 항상 이렇게 2배 나온다 그랬지, 그지? 요게 2분의 13. 이거 열심히 풀어서 A 구하면 돼.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 기울기가 1이니까 X증분, Y증분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몇이야? 3. 그럼 여기 2분의 9. 그 다음에 여기가 a-3이니까 이상하다. 여기가 a-3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몇이야? 요 넓이 a-3제곱 오버 2예요. 그럼 이렇게 더해서 2분의 13 된다는 얘기니까 9 더하기 a-3제곱이 13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a-3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a는 5가 되겠지. 3보다 커야 되니까. 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해서 2분의 13이라는 건 분자들만 더해서 13이 된다는 얘기고 얘가 4, 얘가 풀마이. 그럼 플러스 2겠지. 3 넘어가서 5. 나리만 이해돼? 라스트 26번 풀고 오늘 진도를 끝내보자. 오늘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 자, x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함수. 우! 그리고 짝수차항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 x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인 함수. 기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하는 거고 홀수차항만 존재하는 함수들. 오케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우함수인데 0부터 5까지 fx dx가 7이고 0부터 5까지 gx dx가 3이래. 그럼 요건 일단 뜯어줄 거야. 근데 f랑 g 중에서 누가 원점 대칭이죠? g. 그럼 이건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얘는요? 0부터 5까지만 해서 2배 하기로 했지. 그치? 왜냐면 원점 대칭 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면적 7이면 여기도 면적 7일 거 아니야. 그죠? 수고하셨어. 우리 유형 54번 뭐 있었, 그러니까 개념 54번 뭐 있었는지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있었는지 잠깐만 리뷰하고 이제 뒤로 진행을 해보자. 근데 내가 여러분 숙제 123쪽은 안 내줬죠? 130, 131쪽까지밖에 안 내줬죠? 맞아요? 오케이. 자, 무슨 개념이었는지 살짝 체크만 하고 우리 뒤로 진행해보자. 자,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인데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라고도 부르고 정적분의 형태가 이렇게 아래 끝, 위 끝에 상수가 달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 위 끝이나 아래 끝에 이렇게 x가 달려있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 위 끝과 아래 끝에 x가 달려있는 형태인데 안쪽이 이변수처럼 보이는 형태가 있어요. 그죠? 얘는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이걸 치환해서 풀기로 했고 이 치환은 식이 문제풀이의 메인이 된다 그랬고 얘는 a 한번 집어넣어서 식 정리하고 미분 한번 하고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미분할 수는 없고 쪼개서 미분법 2번 쓰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필기가 돼 있을 거예요. 내가 안 썼을 리가 없어. 쪼개서 미분 2번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오케이, 갑시다. 자, 133쪽으로 오시고 제가 한 문제씩만 풀게요. 안 했어.
자, 133쪽에 5번 보세요. 자, a부터 x까지 ftdt가 x제곱 마이너스 4x라 그랬어. 자, 먼저 a를 한번 넣는 거야. a부터 a까지 하면 여기 없어지거든. 그럼 a 몇이에요? 3이죠.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미분합니다. 일단 우변부터. 박연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 잘했어. 잘했고 여러분. 아직 이게 익숙치 않은 분들은 머릿속에서 내가 이 식이 어떻게 보여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랬어. 그럼 이 상순이가 미분하면 사라지고 얘는 미분하면 fx인 거야. 그죠? 오케이. 뭐야? 끝. f3. 뭐 이딴 문제야? 틀리시면 안 되는 거지. 그치? fa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넘겨서. 두 개짜리가 없네. 84 유형의 8번 볼게요. 요거 풀고 이제 개념 55번부터 진행을 할게. 봅시다. 이게 A가 하나 안 밝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밝히기 위해 요 X에다 몇을 넣어요? 1, 그렇지. 그러면 2니까 이거 0이고. 자, 이런 식으로 4A 넘어가고 마이너스 4. 그럼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자. 그리고 이제 미분을 해서 인테그랄을 날리는 과정을 하는데 이걸 뜯어야 된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뜯어봤으니까 내가 좀 빨리 뜯을게. 됐죠? 미분 갑시다. 너 이해되고 있니? 아, 네네. 내가 누구 쳐다보는지 모르겠지. 네, 모르겠어요. 요게 x에 대한 함수고 요것도 x에 대한 함수여서 요거 미분할 땐 곱미분법을 써야 되고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박연우도 미분하는 미분. 근데 요거 미분하면 안에 피적분함수에 그냥 주인공 문자밖에 없을 때는 그냥 피적분함수 꺼내시면 돼요. 근데 문자만 x로 바꿔서 여기 이렇게 날아간다. 그래서 여기에 미정계수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2를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더 없고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연휴 때 또 공부를 며칠 쉬셨을 테니까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 근데 사실 월요일, 화요일에 와서 애들 공부하더라고. 얘는 다요? 화요일에 다들 왔더라고. 어제 수업하는데 다들 와서 공부하던데. 저는 할머니 댁 가봤어요. 안물. 저 스노우보드 타고 왔어요. 전신이 쓰라려였어요. 스노보드? 너보다 스노보드가 더 크겠다. 그렇지 뭐. 조금 작더라고요. 제가 배달 당해요. 박연우 웃기게 생김. 저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오는 게 맞나? 빈터스쿨? 왜? 이제 내 인생이랑 끝나. 아니 이제 시작이지. 132. 이거 마라탕을 먹겠다. 점심에. 니 세뱃돈 많이 받았니? 아 엄마 줬어요.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어? 저 딱 필요가 없는
엄마 아빠한테 주식 계좌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받은 세뱃돈으로 삼성전자를 다 사나요. 지금 개 오른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더 오를 거야. 아, 더 올라요? 빠꾸띠 더 올라가면 셀까? 아니 전 세계에 그 엔비디아 기준을 만족시키는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만들어. 이런 얘기도 좀 해줘요? 너네 유럽이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알아? 알아요. 알아요? 대영 제국 뭐 이런 거 알아? 너네 너무 무시하니? 아, 뭐 세계사 지금은 배우잖아요. 야 그러면은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은 농사 짓고 살잖아. 베트남 이런 데 보면은 막 1년에 3번 벼를 수확한단 말이야. 날씨가 덥고 막 이러니까 벼 수확 겁나 해가지고 이제 뭐 밀이든 벼든 이제 쌀이든 이런 거 이제 갖다 파는 거야. 1차 산업이라고 해요. 잘 사는 나라들은 뭐 해 먹고 사니? 영국에서 농사 짓는데 상상이 돼? 하긴 해. 그리고 무슨 독일에서 농사 짓는데 상상이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건 상상이 돼.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막 이제 중간 남부 지역 가면 이제 넓은 이제 밭에다가 이제 쫙 비행기로 씨 뿌려가지고 막 농사 짓곤 하잖아. 잘 사는 애들은 이제 보통 1차 산업이 이제 농업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겪으면서 이제 만들어진 중공업이라는 분야가 있어. 그 다음에 제조업 이런 거. 이제 현대 제조업이면은 보통 뭐가 있냐면 자동차나 핸드폰, 반도체 또 뭐가 있을까? 뭐 제조업 많지 뭐. 중공업은 아시죠? 그 석유 정제하고 철강 만들고 그리고 조선소도 제조업이다. 맞아? 근데 이제 유럽이랑 미국 애들은 옛날에 이미 이걸 다 겪은 거야. 그래서 계속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제 진화를 해온 거지. 얘네들은 뭐 하냐면 미국 애들 돈놀이 하잖아. 월스트리트 들어봤어요? 이 금융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업체 생기는 거야. 소프트웨어하고 그 뭐지? 어플 만들고 그 저기 생태계 구성을 하는 거지. 안드로이드 이런 거 만들고 와 고부가 가치 산업. 빌 게이츠가 막 윈도우 만들어서 팔고 컴퓨터 딱 만들어서 윈도우 딱 껴가지고 다 갖다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알겠어? 그래서 요새 이제 AI 보면 막 한창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만들 기업이 있어. 이거 할 사람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다 갖다 만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발전 잘 된 거 아니죠? 아니야, 이건 좋은 거지. 잘 된 거지. 우리나라도 요거 있잖아. 그래서 지금 자꾸 이걸 섞잖아요. 선진국들에서 후진국들한테 이걸 자꾸 주니까 나라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이거를 다 미국 내로 가져오겠다고, 역사를 역행하겠다고. 그래서 막 국가들한테, 회사들한테 야 너네 미국 들어와서 만들어. 미국 들어와서 안 만들면 니네 거 안 사. 관세 100%막 이렇게 매기고 막 하잖아. 이런 말 안 들어봤어? 그래서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대만의 TSMC랑 같이 이제 HBM4라는 반도체를 만들어. 너네 이거 HBM4 보면은 1cm짜리 안에 와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여기 양자역학이 들어간다? 겠죠. 아니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만들어서 엔비디아랑 이런 데 파는 거야. 구글이랑 테슬라, XAI랑 이런 데 갖다 파는 거야.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보기에 어때? 배가 아파 안 아파? 겁나 배 아프지.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다 자기들 돈인데. 그래서 얘네한테 야 너네 미국에다 공장 지어 이러고 있는 거야. 미국에 여기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 얘네도 반도체 업체야. 근데 이제 옛날에 이런 거 생산을 다 닫았어. 요새 여기 막 밀어주고 있잖아. 너네 이거 다시 해 이렇게. 그래서 얘가 뜨면 여기 망하는 거야. 뜨면 어떡해요? 근데 뜨기 전까지는 괜찮은 거야. 뜨면 이제 우리나라 오고. 근데 쉽게 따라잡히지 않지. 쉽게 따라잡히잖아. 중국이 20년을 따라잡으려고 해도 못 따라잡았잖아요. 괜찮은 회사들이야. 뭐라고? 미국인데 괜찮겠죠?
근데 이거 이제 트럼프 아저씨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그 아저씨는 올해 중간 선거부터 위기예요. 아마 올해 탈핵될 수도 있어. 너무 막 나가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 재밌어요? 아, 수학보다 낫다고 생각해. 그래? 난 너네 이런 얘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선글라스 끼시면 춤추고 일상 올려주시면 돼요. 싫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개념 55번을 봅시다. 뭐 오지게 쉬워요. 옛날에 다 했던 거야.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x-a분의 1에 a부터 x까지 ftdt가 있어. 자, 내가 머릿속에서 얘가 뭘로 보여야 된다 그랬어? 저기 뭘로 보여야 된다 그랬어? 라지 f x 좋아요.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인데? 이거 a부터 x까지 평균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점 x를 a로 땡겨버리는 미분계수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f'a란 말이야. 근데 f의 도함수가 뭐니? f지. 그냥 그 설명해놓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분계수 표현이 하나 더 있죠? h가 0으로 가는 표현. 이거 fx dx라고 썼다. 지금 ftdt라고 썼는데. 얘는 뭘로 보여야겠어요? 라지?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보여야겠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인데, 그지? 요 h를 0으로 보내버리는, 그럼 요 a 플러스 h라는 점이 요 a에 붙어버리는 표현. f'a죠. f'이 뭔데? f지. 그냥 이 설명 해놓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적 분식을 잘 조작하셔가지고 미분계수 형태로 만들어서 0분의 0권 극한을 이렇게 미분계수로 계산하시는 거고, 뭐 h 쪽이나 이제 이런 쪽에다가 장난질을 좀 쳐놓겠죠. 끝입니다. 너무 쉽죠? 자, 24번, 27번 푸세요. 왜 박연호? 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맞아요. 뭐 인생 조졌죠? 이렇게 5일 쉬었다고 이제 까먹어요. 나도 하루 쉬면 떨어지는데 네가 뭐라고 5일을 쉬니? 헐, 설날에 공부하기 좀. 나도 하루 쉬어가지고 감 떨어질까봐 화요일날 와서 수업 준비하고 수요일날 수업하고 목요일날 수업하고 있는데 넌 왜 5일을 쉬니? 대박. 난 25년을 했는데도 전날 와서 준비하는데 넌 왜 5일을 쉬니? 예. 아, 연우 평생 갈굴 수 있으면 좋겠다. 너 나중에 졸업하고도 키링처럼 붙어 다닐래? 근데 솔직히 저 보기 약간 기다리셨죠? 아니, 그렇진 않아. 약간 보고 싶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진 않아. 사실 선글라스 진짜 폭룡적이에요, 비주얼. 뭐라고? 너무 예뻐요. 포 뭐라고? 폭룡적. 폭. 유행어였어요. 지금은 아니, 옛날에. 아, 무슨 그런 오타쿠 같은 유행어가 있어 또. 맞아. 이거 오타쿠가 어딨어요, 쌤. 폭력적이 뭐야? 니넨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서 강의하면 평소에도 눈 엄청 부시거든. 이거 여기 오면 나 눈뽕 당하잖아 맨날. 그다음에 여기가 눈이 엄청 부시거든. 이거 쓰고 강의하니까 눈이 너무 편하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 분필가루들이 눈깔이랑 입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눈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너무 좋다. 많이 생기겠다.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내가 아직 시력이 다 안 돌아와서
이걸 끼면 잘 안 보여.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시력이 다 돌아오면 이거 끼고 수업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진심이세요? 그럼 매일매일 색깔 바꿔주시면 안 돼요? 오늘은 핑크 선글라스 책장에 맞춰서 빨간색 페인트 칠때 빨 이거 끼고 수업하면 내 건강에 너무 좋겠는데? 내 눈 건강에? 드라마에 나오는 허당 캐릭터 사실 약간 미국에서 캐리어별도 오는 약간 그런 캐릭터 설정 같아요. 조용히 해. 24, 27번 풀어요. 그러면 맞는지 모르겠다. 쌤 헌터 보셨어요? 아, 안 봤다니까. 저 이번에 그거 보는데 진짜 개재밌어서. 그거 보지 마. 뭐예요? 너무 길어. 딴 거 봐. 아, 저 벌써 3기까지 봤어요. 공부해야지. 너 맨날 저녁에 그거 보자지.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네, 저 벌써 3기까지 봤어요. 벌써. 이제 3기 남았어요. 맨날 그 이루카 보고 자지. 이루카요? 이루카야 뭐야? 이름 뭐야? 소카 제 스타일. 저는 클로로가 좋아해요. 뭐야 그건 또. 나쁜 놈이 좋아요. 곤이랑. 저는 키라가 더 좋아요. 거기가. 에이구 딱. 쌤 어렸을 때 한 거죠, 헌터헌터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땐 그러니까 헌터헌터 약간 이류였어. 아, 그래요? 좀 더 유명한 만화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거는 다들 보는데 그 밑에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매니악한 애들이 보는 그거 중에 헌터헌터가 있었는데 난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안 봤거든. 네. 근데 커서 보셨다. 근데 커서도 헌터헌터 안 봤지. 왜냐면 그거는 애들 대가리가 너무 커. 재밌는데. 그리고 유치하긴 해요. 지금 시도하기가 좀 유치할까봐 멀어졌어요. 아니 길잖아. 보기 귀찮고. 진격권화 이런 거 보시면서 왜 끝나고 안 돼요? 아 진격거는 그건 애니가 아니잖아. 그건 영화지 영화. 요새는 애니 못 보겠어. 왜요? 이젠 말 건데요. 어떻게 알았냐? 다른 아 이젠 좀 유치해요. 쌤 이제 확실히 어른이시네. 재미가 없어. 저 아직 재밌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드라마를 보자니 드라마 재밌긴 한데 애니가 낫죠. 아니 괜찮아. 더 훨씬 더 작품성은 있지 드라마들이. 근데 재밌긴 하거든 드라마들이. 근데 너무 오글거려. 아 진짜. 좀 못 보겠고. 그리고 영화들은 내가 왜 잘 못 보냐면 난 영화 한 편 보면 진짜 집중하거든. 대사 한마디 한마디 영화 끝나고 나면 다 기억해.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 딱 보고 나면 진짜 몸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줄 알았는데 약간 이 새끼 뭐는 약간. 난 그렇게 못 봐. 글쎄 애니 한 편 한 편도 진짜 집중해서 보세요? 애니는 안 보지. 그렇게 안 보지. 그냥 내용이 족밥이잖아. 그냥 보면 되잖아. 근데 영화는 이게 다 봐야 돼. 깔려있는 복선들. 저거 이따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아까 그거 나왔다. 저 애니 볼 때 그렇게 보는데. 애니는 그런 게 없지. 진격도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그건 그렇지. 그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애니가 아니라고, 그거는. 쌤 지옥락 한편 보셨어요? 지금? 안 봤다고. 쌤 주소를 좀 보고 계세요? 안 봐. 그것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게 무슨 재미로 보는지 모르겠어. 재밌는 거. 갑시다. 자, x 플러스 1은 x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고요. 연습하실 때는 여러분 얘를 치환을 하세요. 이걸 ft라고 해. 그럼 fx 마이너스 f1이지. 그죠? 그럼 요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인데 이게 f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도 같이 연습이 되니까. 알겠죠? 안에는 피적분 함수를 치환해서 보세요. 뭐 나중에야 니들이 여기다 마이너스 1 바로 넣을 수 있는데 처음 연습은 요렇게. 서술 27번 보자.
자, 얘도 똑같이 안쪽을 ft로 보는 거야. 이 서술형 쓰실 때 써야 되는 문장들까지 다 써드릴게. 이라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라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1 플러스 x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불수익이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간격 x가 0으로 접근해 버리는 거지. 그럼 이게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얘가 주인공인 거 아시죠? 여기 f 1이 되는 거고, 위에 1 넣으시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개념 55번이 끝났습니다. 자, 138쪽은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 하나만 할까요? 간만에? 여러분 135쪽에 18번 하나 해보시죠. 135쪽에 18번. 요거 하고 뒤로 넘어가면 되겠다. (135쪽에) 18번. 아, 이게 왜 안 돼? 저 그냥 1이랑 마이너스 1이면 원어를 거기. 아니 이게 왜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야? 아 저렇게 쓰는구나. 뭔 소리야? 야, 이렇게 기억 못하면 어떡해? 그럼 두 달 그냥 날린 거잖아. 이제 스몰 f1이라고 써도 되지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들아 기억 안 나? 너무 아쉬운데 이거 두 달 배웠는데 까먹으면.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얘기했지, 이거 배웠는데 까먹으면 아깝잖아. 내가 이거 기억 유지하는 방법 알려줬죠. 계약하시면 하루에 개념 하나씩 공부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개념 하나씩 뭐 5분이면 하잖아. 내가 풀었던 문제들 보고 내가 틀렸던 문제들 보는 거 한 10분이면 할 거야. 어? 틀린 게 진짜 많아요. 뭐 그러면 30분 걸리는 거지 뭐. 하루 개념 하나 보는 거야. 그 밑에 있는 문제들. 그러면 3월부터 6월 말까지 유책 2번 복습할 수 있어. 120일 정도 되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방학 때 바로 마플 시너지 이상 교재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7월부터. 나는 마플 시너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난이도를 좀 높이고 싶으면 약간 일품 같은 거 풀면서 그래도 양치기는 해야 되니까 부교재 하나 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되고. 자, 개념 56번 봅시다. 자, 136, 137은 풀어올 사람들만 풀어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자, 개념 56번은 여러분들이 구분구적법으로 정적분을 잘 정의해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야. 자, 연습을 좀 잘 해놔야 됩니다. fx가 이렇게 위에 붕 떠 있어. 근데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이 면적 S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럴 땐 정방향으로 적분 잘 하시고 fx, dx 그냥 하면 돼요.
그쵸? 근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fx가 밑에 있어.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배웠어. 잘 봐.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는데 fx가 밑에 있어. 그럼 이거 양수로 나온다 그랬어? 음수로 나온다 그랬어? 그렇지. 음수로 나온다 그랬지? 이게 세로의 길이고 이게 가로의 길인데 이 fx가 음수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온다 그랬어. 그럼 면적이 되려면 얘 부호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함수가 이렇게 역전이 돼요. 내가 요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부터 b까지는 fx가 위에 떠 있으니까 그대로 적분하시면 되고 b부터 c까지는 어때? fx가 밑에 있지. 그럼 면적으로 도출이 되려면 음수로 도출이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미리 달고 적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짓이랑 비슷하지 않아? 봐봐. 양수일 땐 그대로 적분하고 음수일 땐 부호 바꾸는 거. 이런 작동을 하는 어떤 기호가 있는데. 양수일, 그렇지. 이거 한 번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야. 되겠어? 자,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A, B, C가 약간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얘들은 A, C, B로 써놓긴 했지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뭐 중요 표시 할 것도 없어. 알겠어? 연습을 조금 해보자. 자, 칠판 봐. 이거 뭐야? 이따구로 하지 마. 무슨 왜 뭘 뒤집어? 뒤집지 마. 밑에 걸로 그냥 보는 거야. 자, 여기 면적 4야. 면적 4야. 자, a, b, fx, dx 하면 몇이야? 4야. 오케이? 그럼 b, a, fx, dx 하면 뭐야? 마이너스 4야. 적분 구간이 역방향으로 잡혀 있으면 얘는 양수인데 얘가 음수여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게 원리긴 하거든? 왜냐면 dx가 뭐였어? b-a 오버 n이었는데 여기 a,b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얘가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는 건 더 어렵고 역방향으로 잡혀 있어도 있잖아. 정방향으로 읽고 부호를 바꾸는 게 좋아요. 더 편하실 거야. 알겠지? 자, 한 번 더. 자, fx 이렇게 밑에 있어요. 자, a부터 b까지 면적 5야. 자, a, b, fx, dx 하면 뭐야? 굿! b부터 a까지 fx, dx 하면 뭐야? 그렇지. 이거 겁나 헷갈려. b부터 a까지면 씨 역방향인데 밑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방향으로 읽어놓고 부호 바꿔. 한 번 더. 자, 여기 면적 2고 여기 면적 3이야. 자, 대답 잘해봐. 1, 3, fx, dx 몇이야? 굿. 자, 3, 5, fx, dx 몇이야? 마이너스 3. 자, 그럼 1부터 5까지 한 번에 fx, dx 하면 몇이에요? 오, 안 낚였어. 됐어? 얘 둘이 더 하는 거야. 더 하는 거야. 자, 대신 봐봐. 1부터 5까지 절대값 fx, dx 하면 뭐야?
5야. 5인데 계산 방법은 잘 봐. 1부터 3까지는 fx가 양수야 음수야? 그래서 그냥 꺼내고 3부터 5까지는 fx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달고 꺼내는 거야. 근데 얘가 니네들이 읽어놨던 것처럼 2고 얘는 니네들이 읽어놓은 거에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온 거야. 자, 이렇게 연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절대값을 달아놓으면 면적이구나 라는 직관도 있어야 돼. 괜찮겠어? 라스트 5부터 1까지 절대값 안 달고 fx dx 하면 뭐야?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별로 안 헷갈려 하네? 잘하네. 자, 개념 57. 57까지 세트야. 그래서 57까지 같이 하고 문제 풀 거야. 57까지 세트야. 자, 요거 이제 얘네들이 너무 설명을 간추려놔서 제가 그림을 2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써놓으시면 돼요. 공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네. 얘들아, 여기 x축이 있고 이렇게 fx가 떠가고 이렇게 gx가 떠가. 근데 내가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구분구적법상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함수값과 여기 있는 함수값의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 직사각형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쌓아가야 되거든. 그럼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역할을 하는 게 fx 빼기 gx예요. 이 함수값 빼기 요 함수값, 이게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된다고. 자, 말은 길었지만 결국 fx-gx라는 세로의 길이를 a부터 b까지 쭉 쌓아갈게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면적 s가 돼요. 결론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면 돼. 알겠어? 얘가 조금 좋은 점은 뭐냐면 앞에 개념 56번은 x축의 위치를 확인했어야 됐지만 개념 57번은 x축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x축이 여기 있든 간에 어차피 이 세로의 길이는 뭐야? 함수값 빼기 함수값이겠지. 그래서 함수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그러니까 x축 위에 x축 아래에 있는지는 조사를 안 하셔도 돼. 네? 근데 만약에 두 함수가 이렇게 역전이 돼.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면적을 찾고 싶고 교점이 C야. 그럼 이 면적 S는 A부터 C까지는 F가 위에 있으니까 F-G를 해야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나오고 C부터 B까지는 G가 위에 있으니까 G에서 F를 빼야 양수로 정적분 결과가 나와요. 그럼 이게 마치 뭘 풀어낸 결과와 같냐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gx를 풀어낸 결과와 같다라는 거지. fx-gx가 언제 양수니? f가 위에 떠 있을 때. 왼쪽 부분에서 양수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오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g가 위에 있지. 얘가 더 커. 그럼 이거 양수야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자, 이걸 써요. 뭐 대충 잘 좀 써봐. 약간 여기다가 이거 하나 그리고, 그지? 그다음 저 그림은 있잖아. 여기 그 책에 있잖아. 그래서 그냥 그 밑에 요것만 쓰면 되지 않아? 그렇지? 요거 내가 요거 조금만 더 이쁘게 써줄게. 요것만 좀 이쁘게 써줄게.
원래 쉬고 오면 약간 감 떨어져가지고 수업이 잘 안 되는데 오늘 내 컨디션이 좋네. 자, 근데 지금 일단 여러분 개념은 이해가 되실 테지만 약간 추상적이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같이 해봅시다. 초록색 쓰지 마. X축이라고 써 있는 거야. 아, 이해하실 수 있겠지? 봅시다. 자, 이제 그래프가 X축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편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절편에 초점을 맞춰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이 절편이죠. 그래서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함수가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 있죠. 아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을 하시는 겁니다.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플러스 x인데 이 함수를 보니까 짝수 차항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y축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걸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우함수. 그래서 0부터 1까지만 적분을 해서 2배를 하시는 거지. 됐죠? 8번 봅시다. 물론 이제 제대로 그리시려면 극대극소를 찾아 그리는 게 맞아. 극대극소를 찾아 그리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 문제의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문제의 목적이 뭐야? 넓이 찾는 거지.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아니? 절편이에요, 절편. 아시겠어요? 이거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지. 맞아요? 그럼 봐봐. 절편을 찾아주면 0이라는 실근 하나랑 1이라는 중근 하나가 만들어져서 0이라는 크로스 포인트 하나랑 1이라는 바운스 포인트 하나가 만들어져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요거 찾는 방법도 알려줄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 면적 찾는 거지. x축으로 둘러싸인 몇부터 몇까지 적분해야 돼요?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헤매셨던 분들은 아마 극대극소 찾느라 시간이 좀 걸리셨을 거야. 자, 12로 통분해주면 자, 1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11번 봅시다. 쓸 거 쓰시고. 꼭지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절편이 중요하다고. 그쵸? 그럼 얘는 x절편이 몇이야? 3하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위로 볼록하죠. 요 면적 찾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고 함수가 위에 떠 있으니까 그대로 적분을 하시는 거지. 자, 적분해 주시고 여기에 3하고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돼.
자, 근데 계산을 좀 보세요. 3 넣으시면 27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27 빼기 마이너스 1 바로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렇게 붙여도 돼. 아, 그러네. 0부터 3까지 하래요. 그럼 3만 넣으면 되겠네. 27 마이너스 9 플러스 9 플러스 9. 됐죠? 라스트 16번. 자, 얘도 제가 3차 함수로 냈어요. 자,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돼. 그리고 홀수 차항밖에 없지. 확신의 기함수. 알겠어요? 최고 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 잘 그려주시고, 확신의 기함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 여기 0.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면적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함수가 밑에 있죠? 얘들아 쓰느라 바쁘구나. 안 봐도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부 바꿔서 적분하고 0부터 2까지는 함수가 위에 떠 있으니까 부 안 바꾸고 적분하고 너는 이해돼? 자, 그럼 4분의 1 x 4승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0하고 마이너스 1 넣고 그 다음에 이 부 그대로 바꿔서 가지고 오면 되겠지. 여기다 2랑 0 넣고, 자, 0 넣으면 0, 마이너스 1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넣으면 16 마이너스 4 플러스 4, 2, 8 빼기 0. 이 뒤에는 항상 같아버리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게 4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하자 그냥. 4, 6에 24, 23. 4분의 23 이렇게. 답은 맞고 이제 분수연산 좀 잘 하셔야 되고. 되시겠어요? 쉬고 와서 개념 57번 밑에 있는 거 문제 풀고 58, 59로 갈게요. 자, 쉬는 시간 47분까지 쉽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x랑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 지금은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이용해보자. 자, 교점을 찾아주면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교점을 구하셔야 될 거야. 그럼 넘어가면 2x제곱 플러스 2x는 0이니까 2x로 묶어서 0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교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에서 만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을 하는 거고, 그림상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에서 아래에 있는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2x를 빼시는 겁니다. 뭐야? 그리고 적분하시고 0하고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돼요. 3분의 1이죠. 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근데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림이 없어. 만약에 내가 지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랑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랑 교점을 찾아가지고 넓이를 구할 거란 말이야. 이 교점이 0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위로 볼록한 게 하나 있고 아래로 볼록한 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만나지 않겠니? 그쵸?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라는 소리니까 그림을 저렇게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더라도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는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샘플링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지. 반대로 하면 값이 안 나와요? 반대로 나와요. 마이너스로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와. 헐 왠지. 조용히 해.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 내가 교점은 찾았어. 마이너스 1이랑 몇? 0. 근데 내가 그림을 아예 몰라. 이 그림도 모르고 이 그림도 몰라. 물론 수학2에서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어쨌든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을 아예 몰라. 알겠어? 대신 내가 중간에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두 함수에 대입해 보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대입해 보자.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 보자.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누가 커요? 이게 크죠? 맞아? 그럼 함수값이 얘가 크다라는 건 얘가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럼 그림도 아예 없이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그리세요. 근데 이 방법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22번. 그럼 봐봐. 간결하게 해결을 한다면 만약에 이거 23번인가? 안 보여. 잘 봐. 일단 교점을 찾아. 넘겨서 x로 묶고 인수분해. 그럼 교점이 몇이야? 마이너스 1, 0, 1 색이 나오죠. 그럼 간결하게 푸신다면 마이너스 1에서 교점 만들어지는 거고 0에서 교점 만들어지는 거고 1에서 교점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 한번 해야 되고 0부터 1까지 적분을 한번 해야 돼. 물론 어떤 함수가 계속 위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함수의 역전 현상이 좀 벌어지니까 교점이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x 3승 그래프랑 x 중에 누가 위에 있는지만 알면 되지.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요거 몇이야? 마이너스 8분의 1. 요거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누가 커요? 마이너스 8분의 1이 더 크지. 그러니까 x 3승이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 어떤 함수가 위에 있는지 알면 되지. 2분의 1 같은 걸 넣어보는 거야. 2분의 1 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8분의 1. 얘 어떻게 돼? 누가 커? 2분의 1. 그럼 x가 위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 돼요. 되세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제대로 그려봐야겠지. x 3승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0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아래 끝이니까 마이너스 달아야 되고 자,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0 넣으면 0 그럼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이고 요것도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답은 2분의 1이야. 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26번 봅시다. 간결하게 풀고 그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 알겠죠? 그렇게 공부합시다. 자, 얘도 3차 함수랑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야. 이 교점을 먼저 찾아보는 거야. 가장 중요한 정보니까. 오른쪽으로 다 가지고 오고 이게 상수항 없는 고차식은 인수분해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쵸? 그럼 x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교점 3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봐봐. 좀 더 상식적인 얘기를 해볼게.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어서 대소 비교하기도 귀찮다 이거야.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어서 대소 비교하기도 귀찮다 이거야. 근데 우리 어차피 다항함수 그래프 개형을 알아. 먼저 고차함수를 그려놓고 최고차의 기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이렇게 꿀렁이겠지. 맞아? 여기다가 뭘 얹어야 되냐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얹어서 교점을 몇 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니? 그렇지. 이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에 0이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3차 함수가 위에 있고, 즉 여기서 이걸 빼시고. 근데 이것도 팁인데 교점 찾는 식이 보통 뺀 식이야.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2차 함수가 위에 있어? 3차 함수가 위에 있어? 2차 함수가 위에 있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빼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빼는 거잖아. 어차피 이 식의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산을 하시면 하실수록 자기 노하우가 쌓여서 계산 과정이 확확 줄어듭니다. 자, 적분.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부호만 바꾸면 되고. 제가 천천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빼기 마이너스 2 넣으시면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넣으시면 그래서 얘는 항상 이쪽이 2배가 되는 성질이 있다고. 이거 0이니까 계산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여기 26번이고 유형 88, 89, 90, 91 풀어오시면 되고요. 유형 91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건 요새 또 모의고사 단골 주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신에도 진짜 잘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설명 읽고 문제 풀어보시면 돼. 근데 이제 유형 92번은 좀 같이 볼 거야.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이 역함수로 둘러싸인 그래프의 넓이는 유형이 2개예요. 근데 지금 이 교재에서는 유형을 하나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요거 끝나고 마플 하면서 두 번째 유형도 볼 거야. 근데 내가 오늘 설명을 할게. 얘들아 여기 fx가 있는데 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역함수는 기하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 함수가 있는데 y는 x랑 안 만나잖아? 그러면 역함수와도 교점이 안 생겨. 알겠어?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교점이 나옵니다.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교점 A, B 만들어지는데 이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일 거고 즉 얘네 둘이 연립해서 교점을 찾으면 될 거고 A부터 B까지 이제 면적을 구할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역함수 구하는 게 겁나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만 구하는 거예요. 절반만. 지금 F가 위에 있어? X가 위에 있어? F가 위에 있고 X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fx-x dx를 하시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F고 이게 F 인버스일 때도 있어요. 그때는 y는 x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절대값 따라가지고 요 부호 판단은 하란 얘기지. 그래서 2배. 이런 얘기야. 알겠죠? 역함수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되시겠어요? 설명만 할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는 풀어오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형이 하나 있냐면 이런 유형이 하나 있거든.
여기 지금 얘네들이 이거를 뭐라고 써놓은 건가? 그냥 중요 표시라고 써놓은 건가? 화살표요. 화살표요? 그럼 여기 1번이라고 쓰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이 교재는 아마 소개가 안 되고 있는 유형 같은데 이런 유형이 하나 있어. 자, 잘 들어. 자, fx의 역함수 gx에 대하여 어우, 진짜 이봐라. 어... 1, 2fx dx 더하기 1, 8gx dx 뭐 이런 식. 아시겠어요? 그려볼게요. 자, x3중 그래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함수로서 1,1하고 2,8을 지나는 삼 차 함수입니다. 이 오른쪽만 그릴 거예요. 되세요? 그럼 y는 x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역함수는 1,1과 8,2를 지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잘 뒤집었지 내가? 근데 문제에서 1부터 몇 가지 fx, dx를 물어봤어? 2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면적 구하겠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 다음 1부터 몇 가지 gx, dx 물어봤어요? 8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gx로 둘러싸인 도형 이면적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맞아? 역함수 관련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푸는 게 포인트라 그래서, 그지? 자, 면적을 옮겨버리는 거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말고 원래 함수랑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 2 곱하기 8에서 이 조그만 정사각형의 넓이 1 곱하기 1을 빼버리면 돼. 적분으로 푸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교재 보면 뭐 난리야. 뭐 BFA- 뭐 AFB 뭐 이렇게 써놓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성립하는 건 아니고 또 모양마다 좀 다르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을 하자고. 넓이를 옮긴다라는 사실 하나랑 직사각형을 이용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자고요.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결국엔 그래야 되거든. 이 유형은. 이 두 개가 끝이에요. 난 이거 이상 못 봤어. 15년 동안 강의하면서. 못 봤어요.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물론 이제 미적분 2 가면 좀 다른 건 있어. 어쨌든. 되세요? 아, 그래서 이 책에 이 유형이 없는 게 참 아쉽네. 이걸 얻다가 아니야. 어차피 다음 주에 마플 시너지 갖고 올 거잖아. 그 책에다 정리해 줄게. 아니면 쓸래? 그래? 자, 라스트 개념 58, 59 갑시다. 자, 얘는 여러분 공식도 중요한데 개념 58번 위에다 써봐요. 개념 42였나 43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자, 개념 42번이랑 연결해서 한 세트로 만드셔야 돼요. 한 세트로 만들어야 돼, 한 세트로. 자, 결국 뭐 하겠다라는 얘기냐면, 개념 42번은 있잖아? 어떤 물체의 위치 값을 알려주는 x는 ft라는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가 먼저 주어지고,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는 구조로 돼 있어. 개념 58번은 뭐냐면 물체의 속도를 알려주는 함수를 주고 이동 거리나 이 물체의 위치를 구해요. 그래서 개념 42번은 xt 그래프의 해석이 중요하고, 개념 58번은 결국 vt 그래프의 해석을 니들이 할 줄 아니? 를 물어보는 거야. 이 밑에 있는 공식들은 그냥 수학적 도구일 뿐. 그리고 저 개념 42번이랑 저 개념 58번이 서로 왔다 갔다가 되셔야 문제를 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그냥 등속도 운동으로 설명하고 이 개념을 그냥 발전시킬 거야. 자, 속도가 2인 물체가 있어요. 속도가 2인 물체가 있어. 그러면 등속도 운동으로 속도 2로 일정하게 4초 동안 움직이면 이동거리가 몇이에요? 8이에요.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이 물체의 운동을 내가 표현해 보면 속도가 계속 어때? 일정하죠.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8이라는 물리량은 어디 있냐면, 잘 봐. 4초까지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했잖아. 와우. 오,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가 나와. 홀리 쉣. 알겠어? 그럼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쌤 등속도 운동이면 그냥 2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아니, 이 세상에 등속도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니? 강제적으로 만들면 있지만 보통은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운동이야. 공을 위에서 떨어뜨리더라도 처음에 속도가 겁나 빨라지다가 나중에 조금 덜 빨라지거든. 이 공기 저항력이 있어가지고. 그럼 얘네들은 0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 어떻게 찾을 거야? 면적인 거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면적 찾으면 되지. 쌤, 나 이거 면적 못 구하는데요? 이젠 구할 수 있지. 적분할 줄 아니까.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 물체도 우리는 이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2차식 다룰 줄 알고 정적분 다룰 줄 알면, 다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2차식 다룰 줄 알고 미분 적분 다룰 줄 알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속도라는 개념은 부호라는 게 존재하거든? 부호라는 게 존재해. 내가 속도 2라는 건 동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고, 내가 속도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서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그럼 내가 속도 마이너스 2로 만약에 등속도 운동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4초 동안 움직인 거리 물어보면 결국엔 또 뭐 구하면 돼? 이 면적 구하면 돼. 알겠어? 근데 얘들아, 우리는 면적을 구할 때 지금은 직선이니까 세로 곱하기 가로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VT가 이렇게 막 춤을 출 거 아니야. 그럼 면적 어떻게 구해야 되니? 정적분을 하셔야 되죠. 정적분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보세요. 너네 이동거리라는 거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래서 이렇게 V가 위에 떠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V가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적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나오는데 이동거리니까 마이너스 8을 8로 바꿔서 읽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마치 뭐 같아? 넓이 적분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보통 절대값을 달아서 적분하는 넓이 적분이라고 배웁니다. 다시 이동거리는 뭐라고요? 넓이 적분. 근데 여러분 변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치 변화량이라는 개념이 있어. 변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치 변화량이라는 개념이 있어. 내가 처음 좌표값으로부터 몇만큼 변화했는지를 계산하는 위치 변화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얘부터 설명해 볼게. 내가 지금 0에 서 있었어, 원점에. 근데 내가 4초 동안 몇만큼 이동했어요? 8만큼. 어디로? 오른쪽으로. 맞아요? 그럼 내가 0에 있다가 8만큼 갔어. 그럼 내 좌표값 몇이야? 8. 위치 변화량 몇이에요? 8이에요. 알겠어요? 자, 내가 0에 서 있었어. 근데 속도 마이너스 2로 4만큼, 4초 동안 움직였어요. 그럼 내 이동거리는 몇이에요? 8이야. 내 이동거리는 8이야. 근데 최종 내 좌표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8. 그럼 내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내 나중 좌표값에서 처음 좌표값을 빼는 거야. 몇이야?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그냥 적분해야 돼. 그래서 보통 물리적 이해 없이 이 단원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외워. 이동거리는 넓이 적분, 넓이고 변위는 그냥 정적분이다. 변위는 음수가 음수로 나와도 돼. 이동거리는 음수는 양수로 바꿔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살짝 이제 응용시켜 볼게.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 꼬이면 안 돼서 그래. 야, 이 단원 나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 원래 공돌이었잖아. 공돌이요? 아, 죄송해요. 나 원래 물리 강사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역학을 제일 잘하거든. 자, 요게 이제 VT야. VT. 자, 여기 면적이 3이고요. 여기 면적이 2입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처음에 0초부터 2초까지,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 0초부터 2초까지 내 속도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나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몇만큼 가는 거야? 3만큼 온 거야.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 내 속도의 부호는 뭐예요? 음수. 그리고 이동거리는 몇이에요? 나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알지? 근데 3만큼 갔다가 2만큼 왔다. 그럼 내 이동거리는 몇이야? 5. 이동거리라고 했잖아. 한글은 이해해야지. 이동거리는 5예요. 맞아요? 맞죠? 근데 처음과 내 마지막 위치의 변화량은 몇이에요? 그렇지. 아, 변이라는 말 쓰지 말까? 얘네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지 않니? 야, 여기다 변이라고 써놔라. 내가 자꾸 설명할 때 변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물리 하실 거잖아요. 그죠? 물리 변이 나오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 5는요,
얻어내기 위해서 무슨 계산을 해야 되냐면 0부터 2까지는 그냥 적분해야 되고 2부터 3까지는 어떻게 적분해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하시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얘를 기호로 한 번 했으면 0부터 3까지 절대값 VTDT라고 쓴다고. 그래서 이동거리는 넓이 적분이야. 되시죠? 근데 변이는 3은 3으로 나오고 2는 마이너스 2로 그냥 나와야 돼. 그냥 한 번에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변이는 그냥 정적분이야. 근데 이걸 온전히 이해하고 이걸 보셔야 돼요. 갑시다. 자, 위치 x는 위치 변화량이랑 연관이 있어요. 좌표 x. 그렇잖아. 내가 처음에 0에 서 있었는데 3만큼 갔다가 2만큼 와서 1이라는 좌표값이 됐어. 내 위치, 내 좌표는 변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이동거리랑 연관이 있는 거야. 변이랑 연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변이를 구하시는 거고 요 x0는 처음 출발 위치예요. 보통 원점입니다. 보통 원점에서 출발해. 근데 내가 4에서 출발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3만큼 갔다가 2만큼 오면 최종적으로 5에 도착하잖아요. 초기 좌표값을 좀 더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 이제 설명할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은 움직인 거리는 여기 절대값 VTDT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변이는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이동거리는 넓이 적분. 돼요? 끝인데요? 개념 58번 보실래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 위치 변화량이 정적분이고 움직인 거리는 넓이 적분이다. 이상하지? 개념 57번이랑 개념 58번이랑 59번이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이게 수학에서는 있잖아. 위치랑 이동거리 공식을 애들한테 외우게 해. 그래서 개념 58번이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 58, 59번이 바뀌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배운 순간부터 이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는 한 개도 안 틀리고 수능까지 갈 수 있어. 수능에 11번에 딱 나올 거거든? 11번에 나와. 4점짜리로. 진짜 개 쉬워요. 알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 x와 위에다 쓰세요. 속도 v와 가속도 엑셀레이션 a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미분 관계가 있었고 정적분으로 배우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그냥 부정적분 개념으로 위치, 속도, 가속도를 쉽게 느끼는 방법도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가속도를 쌓아나가면 속도가 되고 또 속도를 쌓아나가서 면적을 구해주면 위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개념 46번이랑 58번이 합쳐지는 순간이야. 한번 설명해 볼게. 얘들아, 이게 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요. 자기가 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도 어쨌든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수학이라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쓰셨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자, 제가 그냥 풀 겁니다. 144쪽에 4, 5, 6번 보시죠. 자,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죠. 그럼 x0는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vt가 t제곱 마이너스 2t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해되시죠? 양수인 쪽만 그리는 거야. 그 시간 t는 음수일 수 없어서. 자, 4번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t는 2에서의 점피의 위치 물어봤어요. 그지? 그러면 여기를 계산을 해. 나는 어떻게 하냐면 굳이 부호 신경 안 쓰고 해요. 굳이 부호 신경 안 쓰고 해. 오케이? 어쨌든 절대값 자체가 3분의 4라는 거 아니야? 근데 속도가 음수야, 양수야? 그럼 나 왼쪽으로 간 거야, 오른쪽으로 간 거야? 왼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촉의 위치가 몇이었지? 1이었으니까 이렇게 1에서 3분의 4만큼 왼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만약 원점에서 출발했다면 마이너스 3분의 4였을 텐데. 근데 공식으로 공부한 애들은 위치를 물어봤단 말이지. 위치 공식이 x0 플러스 정적분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문제를 끝내버리는 거야. 내가 이 계산은 자세히 안 할게. 위에서 했으니까. 요거죠? 이렇게. 그냥 공식으로 공부한 애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5번. 점피의 위치 변화량. 1부터 3까지. 그럼 1이 여기고 3이 여기지. 맞아? 그럼 봐봐.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거고 요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거야. 이만큼. 그럼 최종 위치 변화량 요만큼. 그지? 근데 이게 헷갈리면 외워. 위치 변화량은 뭐야? 정적분. 넓이적분이 아니고. 되세요? 근데 사실 여기 면적이 음수로 도출돼야 되고 여기 면적이 양수로 도출돼야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정적분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3 넣으면 27, 9, 마이너스 9니까 0 빼기 3분의 1 마이너스 1. 그러면 3분의 2네. 그지? 이 둘의 면적 차가 3분의 2인가 봐. 나름 이해되니? 그래? 이거 다시 봐야 돼. 좀 어려울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넓이 배우고 한 번에 속도랑 이동거리랑 거기까지 배우는 거라 가지고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이것도 양수로 나오고 이것도 양수로 나와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적분하는 거야. 1부터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는 거야. 이걸. 넓이 적분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1부터 2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2부터 3까지는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이 면적 얻어내려면 그냥 그대로 적분하면 되지. 자, 계산해주면 자,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 3분의 4. 그 다음에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3분의 2. 그 다음에 3 넣으면 9, 0. 그 다음에 2 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이렇게 플러스 돼서 3분의 6, 2.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145쪽.
자, VT 그래프의 해석 한번 해볼게. 면적이 이동거리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근데 이게 곡선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죠? 면적 다 구해놓고 할까? 여기 봐봐. 여기 면적 1, 1. 네,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면적 2분의 1, 2분의 1. 여기 면적 1. 네, 여기 면적 2분의 1. 돼요? 밑비용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다 알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사람 없죠? 자, 19번 뭐라 그랬어요? 전피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맞아요? 보세요. 0초부터 2초까지 속도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속도의 크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느끼실 필요가 없고요. 속도의 부호만 보세요. 그럼 어디로 운동하는 거야? 일로. 그 다음에 2초 때 속도가 몇이에요? 잠깐 멈춰. 그 다음에 2초부터 5초까지 속도가 음수. 5초 때 멈춰. 그 5초부터 속도가 몇? 음수? 양수? 양수. 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나 운동 방향 몇 번 바꿨어? 2번. 됐죠? 보통 속도가 부호를 바꿀 때는 이렇게 t축을 지나게 되겠지. 그래서 절편 개수랑 같다고 보셔도 되는데 가끔 이런 운동도 나와. 속도가 양수였다가 속도가 갑자기 음수로 떨어지는 이런 운동도 있어요. 이거 무슨 운동이게요? 봐봐. 연우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있다가 얘가 걸어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발로 뻥 찼어. 오케이? 그럼 속도가 0인 순간이 없이 갑자기 얘가 속도가 음수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제 외력이 작용한 거예요. 여기서 외력이 작용한 거야. 여기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야. 맨날 애들이 이렇게만 푸니까 이런 거 나오면 좀 헷갈려 하더라고. 뭐 이 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20번 뭐라 그랬어요?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2초지. 이때 전피의 위치는 2다. 이동거리가 2고 원점을 출발했잖아.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럼 위치 2 맞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뭐 정적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21번 1부터 4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봤지. 그럼 면적 구하는 거야. 면적 구하는 거야. 1, 1, 2분의 1. 2.5야, 2.5. 그거 틀려요. 그 다음에 5초 때 원점에 있대. 맞아요? 얘들아, 이게 속도인 거지. 이게 0이라고 원점이 있는 게 아니야. 처음에 면적 몇이었어? 2였고 2초부터 5초까지 면적 몇이에요? 2죠? 그럼 내가 이렇게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만큼 온다는 얘기니까 원점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3번 t는 6에서 전피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6이면 내가 지금 5초 때 다시 원점에 왔잖아. 그 다음 다시 양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 가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닐걸? 내가 언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지 봐봐. 1, 2 2분의 1 2초 때. 그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숙제는요. 147쪽까지 풀어 오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148, 149는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풀고요.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미적분 1이 끝났어요. 수고 많으셨고 이제 이게 마플 시너지가 없지. 내가 무슨 마플 시너지 얘기를 하고 있었냐. 대수랑 헷갈렸다. 다음 시간에 이 책 가지고 오시고
제가 문제 프린트를 만들어서 드릴 거야. 거기에 약간 이론을 좀 필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제가 미분이랑 적분 관련 개념들을 조금 추가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하면 딱 되겠다. 수고했습니다.